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게 되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해 나가면서 그 관계의 본질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녀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은 자녀의 자립을 방해하고 부모 자신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다음은 70대 중반의 김경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김 할머니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무래도 내년에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 도연이가 학교에 들어가잖아. 학군지로 찾아갈 필요도 있고 더 이상 20평대 아파트에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그래, 도연이 생각하면 그렇겠네. 요즘 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던데 내가 여유되는 한 보태주마. 처음에는 자신의 도움이 자녀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로 인해 스스로의 삶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준 후 자녀들의 태도는 김경자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쏘가서 받아가고는 명절이나 생일날 여행을 간다며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자식 부부를 보니 인생을 헛살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줄은 모르고 당연히 여기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차라리 내가 준 게 없으면 기대나 실망도 덜했을 겁니다. 몇 마디 했더니 이제는 자신을 노인네 취급합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할머니는 점점 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김경자 할머니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외로움과 고민에 빠져있던 시간을 책을 읽고 공원에 나가 산책하며 사유하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100세 시대인 오늘날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픽테투스는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김 할머니는 자녀를 돕되 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되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원 가꾸기, 요가, 독서 등 동네 문화센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신청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매번 지나만 다녔지 그 안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안내문을 제대로 읽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할머니는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생기자 자식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간 연락 한 통 없는 자식을 보면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시간은 일달이고 이달이고 훌쩍 지나갔고 그 사이 자식에게 연락이 없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아니 연락 한 통 없으니 혹시 혼자 쓰러진 건 아닐지 걱정이 되잖아요. 할머니는 아들의 연락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불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애써 쌓아온 마음의 단단한 성이 무너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식과 아이의 연을 끊을 생각은 아니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김경자 할머니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노후에 접어든 우리는 삶의 많은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가 자립하게 되고 우리의 역할도 변화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은 온 정성을 자식에게 쏟았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일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자라 성인이 되었고 결혼을 해 각자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새 가정을 꾸린 자식은 이제 더 이상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사람이 된 건지 부모에게 하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고 명절 때 연락 한 통 없는 모습을 보면 서운함을 넘어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에게 이럴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로서 희생하고 부모에게는 자식으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늙고 힘이 빠지자 내 자식은 나는 뒷전이고 본인 살 길 찾아가기 바쁩니다. 불평하고 이를 고치려고 충돌하다 보면 그 사이 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합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 인생의 후반부인 이 시기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네의 시절처럼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앞으로 자립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내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부모로서 짐은 내려놓고 나 자신을 되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립의 필요성과 함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건강한 관계 맺기와 대화. 자녀와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분명히 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되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나 스스로를 잊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도와주고 의존하는 관계는 독립한 자식에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대 수명은 평균 80세라고 하지만 내가 70까지 살지 90 넘게 살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털어 자식을 도와주고 난 후 부모가 점점 나이 들고 나면 이제는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해 나가는 순간부터 부모 자식 간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감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노후의 자립적인 삶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아를 잃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 노후에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노후와 건강관리.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또 하나는 바로 건강입니다. 젊은 시절의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상구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으로 평생을 고된 노동 속에서 살아온 분입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간편한 패스트푸드와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했습니다. 힘들게 일했으니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맛있고 간편한 음식을 선택한 결과 결국 그의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미한 증세였지만 식습관을 고치지 않은 채 계속된 결과 당뇨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할아버지는 신경통과 피로감, 그리고 심리적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노후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인 박윤철 박사는 노후의 건강은 젊은 시절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식습관과 운동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이라고 설명합니다. 박 박사는 또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특히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하며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균형 잡힌 식단. 다양한 식품군에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등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2. 당분과 나트륨 줄이기.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포함된 당분과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식품 위주로 식사하되 소금은 적게 사용하세요. 3. 규칙적인 식사.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도 건강한 선택, 견과류, 요거트 등을 하도록 합니다. 운동 방법. 4.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주 150분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을 추천합니다. 5. 근력 운동. 매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 덤벨 운동, 밴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유연성 운동.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길러 부상의 위험을 줄이세요. 7. 충분한 수면. 매일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8.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정기검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검진 외로 시기별로 필요한 추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노후의 건강관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상구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이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자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주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현명하게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한 명언 10가지를 소개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기회로 가득 차 있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장에서는 노인들이 현명하게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긍정적인 마음가짐. 첫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나이와 함께 변화하지만 이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다. 조지 마셜. 2. 자아 발견의 시간. 둘째, 자아 발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후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입니다. 오래된 꿈이나 관심사를 다시 탐구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림, 음악,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보세요. 3.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셋째,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들과의 소통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4. 건강한 생활 습관.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하세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노후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영양을 고려한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한다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건강은 모든 재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버나드 쇼. 5. 지속적인 학습. 다섯째,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배움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6. 감사하는 마음.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소소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변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일곱째,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사회적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8. 새로운 도전 받아들이기.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의 후반부는 도전의 연속이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나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보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여러분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어떤 날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며 계속해서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멋지게 살아가세요.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가 되는 다양한 책과 명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